볼린저 밴드 다들 사용하시죠? 여기에 지표만 넣어도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가 개발한 지표로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일정한 승수를 두어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만든 지표인데요. 볼린저 밴드는 전천후로 사용하기 좋은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구간에서는 추세 구간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 구간에서는 박스권 나름대로의 사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나만 잘 숙지하셔도 상당히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볼린저 밴드로 추세의 방향성과 또 지지 저항의 진입 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과 하한선의 어떤 한계점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또한 변동폭의 수축과 확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이 움직이는 국면인지 아니면 매매를 쉬고 관망해야 할 그런 국면인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간단한 활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볼린저 밴드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의 상단에 계속해서 가격이 부딪히면 이것은 과매수 구간으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계속 가격이 터치하게 되면 우리가 과매도 구간으로 인식해서 이익 실현 내지는 반대 포지션 진입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활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이러한 불규칙한 구간, 그러니까 특별히 추세가 없고 밴드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구간에서 바로 과매수 과매도 이런 전략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이런 구간에서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하락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즉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익 실현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 매매, 그러니까 매도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은 좀 더 하위 차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조 지표를 사용한다든지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한선 또 과매수 구간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번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과매도 구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내리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어느 순간 변곡이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일정치 않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 되게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등락폭이 큰 박스권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한선이 과매수 과매도 구간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진입 타점의 어떤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의 변동성 돌파 전략입니다. 흔히 우리가 볼린저 스퀴즈 구간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구간인데,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장대 양봉이 돌파를 하면서 밴드 바깥으로 가격이 이탈하는 구간을 스퀴즈 구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장대 음봉이 돌파를 하면서 밴드 아래쪽에서 계속 가격이 움직이는 이러한 구간을 스퀴즈 구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스퀴즈 구간은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져서 좁게 수렴을 오래 하다가 어느 순간 강한 장대 양봉이나 혹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스퀴즈 구간이 일어날 때는 반대 매매는 잠깐 삼가하고 돌파한 쪽으로 따라 붙는 추세 추종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변동성 돌파 전략입니다. 먼저 변동성 돌파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좁은 폭에서 수축을 해서 오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폭에서 꽤 오래 머문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림처럼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가격이 이탈하는 경우 볼린저 변동성 구간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볼린저 스퀴즈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가격이 밴드 바깥으로 계속 진행되는 이러한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간이 나타났을 때 하위 차트를 보면서 매도로 진입 타점을 잡아서 계속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밴드 안으로 다시 가격이 들어오는 이 부분까지
최대한 매도 위주로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볼린저 돌파 전략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보조 지표와의 결합을 통한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에다가 스토캐스틱을 결합한다든지 이동평균선을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RSI를 같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지표와의 결합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 자체만 가지고도 진입 타점과 방향성을 모두 알 수는 있지만 기계적이고 좀 더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신뢰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표와 함께 활용하면 결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한계성이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아까 볼린저 밴드는 전천후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특별히 잘난 게 없다, 특별한 강점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고, 또 추세가 만들어지고 돌파가 일어난 구간에서는 따라붙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되겠는데, 이게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실수를 하면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볼린저 상단 매도, 하단 매수하다가 여기서도 하단 매수를 했더니 여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나면서 손절을 못하면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게 반대로 볼린저 밴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여기서 바닥에서 매도로 따라붙었다가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지 모르고 올라가는 이러한 구간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볼린저 밴드에 명확하지 않은 뚜렷한 기계적인 기준이 없다는 한계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여러 다른 보조 지표들과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제가 TF 시그널 지표를 함께 결합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F 시그널 지표에 대해서 잠깐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이 추세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채널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신호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표로 하나의 지표가 만들어진, 이렇게 구성된 게 TF 시그널 지표인데, 사실 이 TF 시그널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추세 지표는 우리가 추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진입 타점은 화살표 신호로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익 실현, 청산 기준을 혹은 손절 기준을 이 채널 지표를 가지고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볼린저 밴드를 함께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린저 밴드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 이렇게 좁은 폭에서 등락이 심한 구간 혹은 특정한 추세 없이 등락이 심한 구간은 과매수, 과매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상단에서 매도, 하단에서 매수, 이런 전략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상단에서 매도를 했더니 추세가 나면서 크게 물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한 예시로서 TF 시그널 지표를 함께 보면 어떻게 필터링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볼린저 밴드의 동일한 구간에 TF 시그널 지표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아까 볼린저 밴드로만 봤을 때는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상단 매도에서 물렸을 겁니다. 물려서 계속 손실이 누적되는 이런 어려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TF 시그널 지표를 적용을 해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죠. TF 시그널 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매도를 만약에 했을 때 추세 지표가 매수 신호가 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추세 지표가 매수 관점으로 여기서부터 변화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상단 매도했던 것을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손절 혹은 포지션의 스위칭,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TF 시그널 지표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손절을 하고 오히려 하위 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수로 계속 공략을 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린저 밴드와 TF 시그널 지표를 결합하면 이익 실현, 청산 타이밍에 대한 그런 기준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매수 위주로 대응을 해서 진입을 했을 때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반대편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매수 진입을 해서 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 홀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갔다가 가격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익 실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볼린저 밴드와 TF 시그널 지표를 활용해서 이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적용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전천후 지표로서 추세를 파악하기도 용이하고 진입 타점을 잡는 것, 그리고 청산 타이밍을 잡는 것도 용이한 지표입니다. 또한 시장이 횡보 구간인지 아니면 추세 구간인지 이러한 국면 파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만능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린저 밴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단점을 TF 시그널 지표와 함께 결합해서 사용할 때 장점이 극대화되고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